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1교시에 우리 청취자분들 좀 놀라게 좀 하지 마세요. 뭐였지? 알짱팬님? 킹콩? 아니 오랑우탄? 아니 뭐였죠? 침팬지잖아요. 침팬지. 예, 우리 시저잖아요. 시저. 하지 마세요. 우리 시저. 네. 예, 우리 역사를 바꿀 반격에서 막. 하여튼 뭐 우리 2교시 시작과 동시에 우리 왕 누나가 뭐 꼭 할 말이 지금 있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왕 하나 말보다 더 급한 말이 있어서 네, 그거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기사 김대리입니다. 고급진 대리운전 앱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서 깔끔한 인상의 대리기사를 직접 고르고 배차까지 한 번에 카드 결제로 현금이 필요 없는 컴백홈 대리운전 앱. 어플 대리 별거 아니쥬? 괜찮쥬? 그럴싸하쥬? 이젠 전화 대신 어플로 대리운전 부르세요. 지금 회원 가입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네, 우리 역사가 대중문화 역사에서 나 이러니까 차 사야 되겠다. 그래서 컴백홈 써 보셨나요?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네. 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네, 믿을 네. 수 있는 기사분들이 계시다. 네. 그리고 특히나 특혜가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다. 네. 지금이 진짜 핫해.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입하면 무조건 10,000원 네. 쿠폰 발급하죠. 네. 그리고 떡국열차 전용 쿠폰 번호가 1984입니다. 네. 이 쿠폰 1984. 번호 넣는 곳에 1984 네. 쓰시면 7월 31일까지 7월 말까지는 무료 네. 4만 원이죠? 3만 원. 그러니까 신규로 신규 가입하시는 가입하는 사람 분은 10,000원짜리 또 더 그렇죠. 주니까. 다 하면 그러니까 4만 원. 합이 4만 원. 그렇죠. 음. 짱이에요. 앱 다운 받아서 이거 한번 사용하는데 4만 원 주면 안 하면 이거 범죄 아닙니까? 아니 돈 버는 거죠, 솔직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진짜. 어디 빵 파봐요. 4만 원 나오나. 멘트 잘한다. 돌싱이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지가 그런 거예요. 저지. 자, 떡국열차 전용 쿠폰 1984고요. 네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또 기사님들 모집 중이에요. 네네네. 아시죠? 그래서 기사 접수 문의는 앱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톡으로 1대1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국열차 듣고 문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그러면 네. 원래 이제 면접 여기가 한 4단계까지 있는데 3개를 그냥 뛰어넘어 줍니다. 낙하산 타는 거예요? 그렇죠. 면접 한 번만 보고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떡국열차를 듣는 사람이라 하면은 네. 역사는 완전 잘 알잖아. 그게 대리운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대리운전을 할 때 운전만 하면 안 돼요. 교양이 있어야죠. 아니, 손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이거 나 멘트 잘하지? 대리운전 할 때 네. 항상 우리 떡국열차를 이렇게 틀어주면 진짜 좋겠다, 그죠? 그쵸. 그럼 이게 괜찮은데? 가시면서 술 깨시고. 그럼요. 네. 네. 내 웃음소리에 깰 거야. 사실 떡국열차 들으면 네. 머릿속에 나중에 도움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스마트폰 장만하신 우리 정박님도 요거 앱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어디서 다운 받으면 되죠? 자,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이폰 사용은 아직은 곧될 잠시만요. 겁니다. 예.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니츠 팔로마 출연하는 분들은 네. 다들 대리기사 모집하는데 뛰어들기로 했거든요. 투잡하기로 했어요, 투잡. 재밌겠다. 여기 떡국열차도 왜 들어가세요? 투잡하세요? 우리 중에 할 사람이. 근데 이제 저요? 저는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알짱새님 등록해요. 제가 세트로 갈게요. 제가 운전하고 알짱새님 옆에 앉아있고. 누구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가는구나 막가. 그래서 대리운전 필요하실 때 네. 몸조하셨거나 아니면 네. 피곤하실 때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까요. 컴백홈 사용해주세요. 네, 앱 꼭 다운 받으시고 쿠폰들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들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아 웃기다. 우리 내 2교시 멘트가 아주 차지네 아주 그냥. 우리 2교시는 지난 방송에서 못다 이룬 꿈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성씨를 다 못 밝혔어요. 예,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습니까? 자, 충격적인 사실을 성과 씨가 다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 성과 씨가 이제
어떻게 이제 왜 나중에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됐나? 네. 그 과정을 좀 추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추적은 떡국열차 아니면 못 듣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성은 뭐라고요? 성은 모계 사회를 따라왔는데 당연하죠. 네. 모계 사회에서 뭘 따라왔겠습니까? 엄마가 엄마의-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따라온 당연하죠. 거예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황제 헌원도 네. 어머니가 강씨인데요. 네. 강이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강씨였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희자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에는 네네. 초기의 성들에는 계집여자가 포함된 게 많다. 아.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성만 가지고 다녀도 됐던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그래서 강씨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헷갈리네. 네, 헷갈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씨를 또 붙여야죠. 그렇죠. 이제 그 씨는 새로운 거주지나 뭐 조상의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붙이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엄마의 지역이랑 또 네. 다른 걸 하나 더 붙이는구나. 네. 예. 그걸 이제 엄마- 씨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씨가 이제 나중에 성과 씨가 같아지면서 그런 지역을 나타내는 거는 본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보면 본이랑 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본과 관은 다르긴 하죠. 그죠? 본은 잘 모르겠네. 본은 너 본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랑 본관은 아예 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본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같이 보통 이제 저 할 때 관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거든요. 네. 관향 해가지고 예, 예. 지역적 개념이죠. 지리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네. 저는 같이 알고 있는데 또 그래요? 저는 본관하면 네네. 제가 의성 김가거든요. 네. 씨하고 가를 구별하는 거 아시죠? 씨가 있고 왜 네. 제가 의성 김가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말할 그건 이제 때. 높임말 차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씨라는 말이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극존칭이었대요. 그러니까 황제 할 때 그 왜 복희 씨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김씨.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극존칭인 거예요. 극존칭인데 어이가 왜 나옵니까? 어이. 어이 김씨. 어이 왕을 김씨. 보살피는 그 어이. 아유, 진짜 짱이다. 네, 어이 김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김씨고 나는 왕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극존칭을 자기가 쓴다는 것,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쓴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보면 그쵸. 자기를 낮출 때 왜 내가 김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극존칭이니까. 나는 왕씨다. 나는 왕가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 씨를 만드는 방법 중에도 관직이나 뭐 조상의 자나 시호, 거주지 이런 걸로 씨를 만들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성은 같지만 씨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네. 성이 다른데도 씨는 같은 경우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예. 예, 성이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씨가 같아도 성이 다른 또 결혼을 할 수 있었대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예, 구런은 알죠? 구런. 구런. 예. 구런 빠져 죽은 유명하잖아요. 사람. 그렇죠. 예. 이소. 예. 시 예, 이소라는 쓰고 작품.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몰라.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아니 구런?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구런이 예. 초나라 무왕의 아들인 구라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굴원이 굴하에. 예,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성은 그러니까 씨가 굴씨인 거예요. 굴씨. 성은 또 미래요. 미. 미굴. 근데 저는 굴갑니다. 좀 웃긴데. 저는 구랍니다. 굴갑니다. 예. 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초나라 왕들은 네네. 무왕처럼 이제 그러니까 초무왕은 웅통이란 또 이름 그러니까 성이 있었던 거예요. 웅씨라는 성이. 네. 웅씨가 계승했지만 성은 또 미씨인 거예요. 계속. 그걸 계속 적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이 미씨인지 뭐 네. 미인지 그다음에 씨가 뭔지 이건 다 적어서 내려오는 거죠. 미씨? 네. 미씨는 주로 이제 아시죠? 어디에 주로 많은지. 50명씩 모여 계시잖아요. 미씨? 미시. 미스 말고 미시죠. 주점? 아는구나. 맞아. 미씨 주점? 진짜 저질이다. 진짜 남자만 아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아는구나 이런 거는. 나도 눈이 있잖아. 네. 항시대기 하잖아요, 그분들은. 자, 어쨌든 이게 춘추 시대 들어오면서 네. 성과 씨가 이제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전국 시대 이후에는 평민도 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요. 네. 민주화됐다 그죠? 네. 대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 시는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네. 이때부터 왜 민중이란 말을 안 쓰고 백성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100가지 성. 그렇죠. 아. 100가지 많다 이거도 이때 100은. 가지성.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백성 전체를 이제 그 백성이란 말 자체도 그렇죠. 네. 백가지성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 시가 구별하다가 이제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춘추 전국을 지나면서 이제 성씨가 통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 된 거죠, 이건 사실상. 하여튼 이 성과 씨가 달랐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만할까요? 이 강조? 너무 많이 했나요? 충격적이었다는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듣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번 회에서 얘기했지만 네. 우리가 왜 박석김 할 때 석탈에 뭐 이런 사람들 네네네네.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석씨는 아니었다. 그 얘기 했었죠. 석씨는 원래 석씨가 아니었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붙여진 거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했죠. 예. 김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알겠지만 치말지. 우리나라에서 성을 만드는 방식은 주로 이렇게 조상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조상의 특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붙였대요. 아, 조상의 특징? 예, 예. 그 뭐가 있어요? 기말지는 금 아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금빛 아래에서 나왔다. 그렇죠. 석씨는 그러면 돌이에요? 아니죠. 그때 석자는 그 석자가 그렇게 아니고 이제 이거죠. 이석자 있잖아요. 해석할 때 할 석자. 그분은 무슨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제 자꾸 물으면 제가 이제 그건 해석해주기 힘든데. 네,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줄 알았네. 박은 또 박은 이제 왜 박에서 태어났다. 알 같은 박에서 동그란 게 태어났다는 박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왜 다 그렇게 아래서 태어났다는 전설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남들하고 보통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신성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태어났다 해야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지배자의 좀 신화를 만드는 글로벌한 트렌드인 거죠? 예, 그건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런 근데 아무거나 이제 다르더라고요. 금방 기말지 같은 경우나 네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라고 아니, 또 그걸 그러니까 강조하기 또 위해서 새가 이제 그걸 음. 중개해주는 매개체로 나오잖아요. 아니 무슨 저 하늘에 닭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새는 알을 낳잖아요. 네. 새는 그렇습니까? 다 알을 낳잖아요. 예. 왜 새 옛날에 까마귀를 그렇게 숭상했던 게 삼조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늘에 있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까마귀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 이게 음. 우리 옛날에도 태양 혹점이 보이잖아요. 옛날에도 관측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까마귀의 어떤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태양에 이제 까마귀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런 전쟁이에요. 옛날에 까마귀가 굉장히 신성한.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까마귀가 네. 그 신성하게 하죠. 우리는 이제 까치를 그 대신.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길조에서 흉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왜 그랬지? 그거는 우리는 까마귀 찾아봐야 돼요. 아니 까마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죽은 사람들의 네. 그거하고 연결을 많이 된다. 크로우라는 게 영화도 있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사람의 죽음이라든 이런 거 많이 연결을 아니 하죠. 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까마귀 소리가? 네. 그게 근데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거지. 그렇죠. 솔직히 일본이나 영국은 또 가끔 이러잖아. 까마귀라는 새가 가장 무섭게 보여졌던 영화가 새 아닙니까 새? 히치콕 감독의 그건 갈매기 아니에요? 아니 갈매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새들이 다 나왔던 것 막 같아요. 까마귀가 누구 사람 먹은 거 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을 공격하죠. 네, 사람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히치콕 새라는 감독의 영화에서. 새라는. 근데 기본적으로 왜 새가 이제 사실 무슨 새의 눈을 잘 보시면요, 새가 파충류에서 분화돼 나왔거든요. 예, 우리 포유류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예전에 파충류에게 많이 잡아먹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파충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도 아무 뱀이라든지 그러니까 악을 싫어도. 사탄으로 나타나는 게 주로 뱀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린애한테도 아무 지금 뱀을 안 보내도 뱀 그림 보여주면 애들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거든요. 아 그래요? 도망쳐요. 진짜 그러니까 신기하다. 사실은 근데 그 아까 말한 파충류에 나온 게 조류가 갈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류 눈을 잘 보면 파충류가 닮았어요. 아주 무감각해 눈 감을 때 보면 눈꺼풀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막. 저는 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게 바로 파충류. 무서워. 그 닭 무서워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닭도 무섭고 비둘기도 무섭고. 눈빛이 이제 되게 아무 감정이 없어 보이고 어떤. 그렇네요. 그러니까 파충류와 같은. 좀 영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 지금 우리 알짱 PD님 화났어요. 왜요? 새 얘기 너무 길어서 그렇고. 아니, 새 얘기 길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정리할 시간 드려야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은 네. 주로 이제 조상의 그 특징과 관련된 것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네. 기말 그 말.
중국은 네. 아까 지명, 지령. 그러니까 지역에 관련된 네. 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지역이 주로 나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고대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성으로 가는 게. 그 제 정자도 사실은 한자 그 천자문에 보면 나라 이름 정자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네. 식으로. 정나라 정나라 있었죠. 정자. 예, 예. 그런 서씨도 서나라거든요. 서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서씨 많은 서씨분들 예, 예, 예. 서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서영춘. 서수나 서수남. 닭장 속에는 암탉이 아, 서세원 진짜. 아, 좀 왜요, 요즘 왜요? 사람 좀 없습니까? 서세원 서정희. 의장도 서정희. 서씨라잖아요. 누구요? 누구요? 아, 의장. 의장은 의장이 서씨인지 서씨잖아. 아닌지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서승만이 네. 주장했다잖아요. 자기 장인어른 처음 만나 이제 갔는데 예비장인 만나러 가가지고 예비장인이랑 좀 이런 자기가 네. 이거 서승만이 막 뭐라 하니까 너 족보가 어떻게 되냐니까 저는 왕족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왕족이냐니까 의자왕이 저기 서씨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족보까지 갖다 줘가지고 장인한테 보여주니까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런 이야기예요. 족보 얘기합시다. 갑자기 족보 얘기 한번 하고 중국성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성은 그러니까 나라 이름에서 많이 왔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걸로 가려고 했었어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성을 만들어냈나. 아니 근데 중국에 어떤 성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중국에? 왕씨. 제일 많진 장씨. 않아요. 아 제일 많지 않아요. 장씨 장씨. 땡. 잠깐만 있어, 우리 맞춰봅시다 진짜. 이거. 이씨. 아, 중국 네. 20 이 씨가 제일 많대요. 이 씨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시대 때마다 달랐대요. 뭐 송나라 때는 뭐 누가 많았고, 뭐 이렇게 나라 때마다 달랐는데 조금씩. 지금 뭐 현대에는 이 씨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성이 왕 씨, 세 번째 성이 장 씨라고 해요. 이왕. 네. 그래서 중국성 종류가 아 그래서 장삼이사다 참 맞다. 그렇죠. 네. 장씨하고 이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씨가 네 이 개네. 씨가 결국은 제일 많네요. 네 맞네 네 개니까. 네. 장이 근데 네 그거 개. 한국 거 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중국 중국 거죠. 구성이에요. 네, 장삼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다잖아요. 장씨하고 이씨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장씨가 많지는 않은데. 아, 우린 김씨야 이 씨가 많죠? 그렇죠. 네, 네. 김씨가 제일 많고. 네, 김이박. 네. 김오 23 우리는. 김호 23? 그 정도 아닙니까? 김씨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는 되니까요. 김씨가 많죠. 어. 어쨌든 뭐 사실. 그래서 중국 성씨가 10,000개가 넘어요. 만 개? 11,000 정확히 숫자로 보면은 11,969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일본도 10만 개 넘고 한 이유가 네. 새로운 성을 가지라고 하니까 막 자기가 원하는 성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번에서 말씀드렸지만 너 내 그냥 거에. 주인 어. 그렇죠.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네. 이름이나 뭐 유명한 성씨를 가지고 그렇죠. 들어갔다. 네. 그래서 오히려 김 씨하고 이 씨의 그 인구수만 늘려줬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진짜 성씨라는 게 왜 저는 성이라는 그 한자에 계집녀가 네. 있는지 왜 몰랐거든요. 근데 그 진짜 알짱피디님 말씀 드니까 진짜 왜 계집녀가 들어가는지 진짜 뭐 우리끼리 자화자찬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또 떡국열차에 놀랐어요? 통해서 알았네요. 온몸에 닭살이 없어지질 않아요. 너무너무 놀래갖고. 떡국열차를 통해서 나는 이 성씨에 왜 계집녀가 붙었는지. 자 그래서 알겠네. 여기서 중요한 건 족보 얘기는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아, 족보. 서씨 족보 저 금방 네. 의자왕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족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안동장씨 그 족보가 처음이래요. 안동장씨. 아,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그럼 그전엔 족보가 없었습니까? 세계보라고 한답니다. 그냥 진짜 지금처럼 족보 체계화된 족보가 아니고 네. 그냥 왜 세계도로 왜 내 위에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할 때 멧돼주 할아버지고 우리는 몇 세 손이다 이러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런 의미죠. 네. 아. 그 정도만 남아 있다가 그거에서 왜 부인이 누구고 사위가 누구며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제 적는 게 성경처럼. 네, 그게 안동장씨 그 처음이고요. 음. 그다음에 문화유신가가 있대요. 문화유씨요? 류씨. 류씨. 예, 가정보라고 있답니다. 네. 그게 이제 조선 후기로 등장하는데 그 두 개가 족보를 만드는 왜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네. 왜 보학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족보학이. 네네. 다른 가문하고 구별을 짓기 위함이고 이런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집안들이 네. 족보를 별로 안 만들었대요. 음. 주로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김씨나 이씨 뭐 이런 유명한 안동것이 있는데도 네, 그렇죠. 이제 몇몇 가문들이 있는데 의성김 씨나 뭐 멱성이 있대요. 그러기는 이제 이미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족보들은. 아, 그래요. 대부분의 족보들은 이제 만드는데 뭐 하냐?
세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옛날에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세계도가 없다 보니까 네. 자기의 선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이제 그걸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나 이럴 때 엄청난 큰 공을 세웠거나 다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다 뭐 공들이요? 네. 그리고 막 큰 싸움이나 이런 데서 막 큰 무공을 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별로 그렇죠. 그럼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의장왕이 갔겠죠 누군가가. 아. 그거 아니면 네. 예, 그 당시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왜 중화사상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왔다는 걸 의도적으로 막 드러내는 것 중국에서 같아요. 동쪽으로 왔다 이거죠. 네. 기자 동네를 하듯이 네. 다 왔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저희도 이제 사실 중국에서 이제 귀향을 와가지고 아, 모함에 빠져서 네. 귀향을 와서 왔다. 그래서 주로 그쪽은 이제 서쪽 해안들 있잖아요. 전라도나 충청도 쪽에서 이제 본관이 많이 형성돼요. 어디시죠? 저는 이제 제가 앞에 정시거든요. 네? 앞에. 앞에라는 데가 지금 목포 앞에? 앞바다가 앞에도라는 앞에라고 데가 있어요. 있어요. 앞에. 예. 아 처음 들어보네요 거기. 그게 이제 목포 앞바다의 앞에도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귀향을 오니까 그 앞에서 정착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 정시가 나와가지고 쭉 퍼져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해정시. 이제, 예, 앞에, 예, 앞. 그럼 한자에 그냥 앞에 정. 네, 뭐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아요. 고모리 정시 신기하다. 쓰는데. 예. 어. 그러니까 중국 맞아요. 중국 그쪽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옛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 끌어올린다. 억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 그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중국에서 왔다고 강조를 한다. 그럼 그 우리 족보 얘기하면서 막 우리 저 시조는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이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그렇죠. 이제 특히 관직도 낮았는데 굉장히 대단한 관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풀린다는 거예요. 바로 악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다 정성이에요. 다 정성. 전부 삼정성이고 전부 다 하여튼 뭐. 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성씨들 말고는 대부분 보면 중시조가 네. 고려 중기 이후에 시작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려 문종 이후로는 네. 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못하게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이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국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는 왜 반상의 구별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잖아요. 네. 못 사는 잔반도 생기고 네, 잔반. 그 평민들 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왜 잔반이나 이런 쪽에 족보를 사들이든지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쪽으로 세계를 연결해 버리든지 음. 아니면 몰락한 양반들 중에서도 선조는 훌륭한 선조들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저기 이어버린대요. 끼어 팔기. 네. 그렇죠. 끼워 넣게 해도 되고. 우리 알짜 PD님 저 족보상 네.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저희 쪽은 없습니다. 아 왜 없어요? 있겠죠. 아유 진짜 저희 10대조까지 가보니까 네. 겨우 고을 원님 한 분 하셨다고요. 고을원님.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고을원님 뭘 괜찮아요. 아 그래요? 족보상에 보통 뭐 어디 진짜 정승 정도 하나 있어야죠. 누구 있으세요? 정몽주. 아 진짜? 고려까지 갔어? 정몽주 있잖아요, 정몽주. 우리 중국에 저번에 왔잖아요. 아니, 중국에서. 중국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그때 이 정도는 돼야죠. 저왜 안 고을원님 뭡니까? 물어봤어요? 큰 뼈. 왕건이잖아, 거기는. 아 여기는 왕족이잖아. 왕건 말고 없잖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돼 있던데. 아, 이거 고을원님 이상 없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시조 자체는 네. 네. 경순왕의 그 자손인 왕족, 거예요. 왕족. 아마 어디선가 거기서 엮였던 것 같은데. 경순왕. 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저희 쪽에. 아, 실망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제일 낫네요, 그럼 그죠? 정몽주 있으니까. 예. 정몽주 제가 제일 낫죠. 왕족. 왕건. 네. 왕건. 다 딴 데서 왔을 것 같더만. 아 우리도 막 찾다가 왕씨를 찾다가 그래 왕건이 제일 유명해.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진짜 거의 확실한데 저희 집은 아마 족보를 19세기 말쯤에 어디서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왕족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아빠 때까지 왕씨끼리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왠지 그 이씨들을 피해서 어디에서? 아, 전주. 그 전주는 이시의 요람 아니에요? 아니, 이시. 아빠의 고향은 진안이에요. 아, 진안? 네. 진안이 어디죠? 그 바로 위에 네네네. 아주 전라북도 무진장 진안 아주 무진장. 아. 그러니까 들어가 힘든 동네니까. 네, 그래서 거기 숨어 살았던 거 보니까 왠지 진짜 이씨를 피해서 왕족들이 피해서 그때부터 그 진안에서 털을 잡고 살았지 않았을까. 거기 진안이 진짜 되게 시골이란 말이에요. 소고기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소고기? 네. 소고기는 근데 꽤 유명한 데가 많아요. 인삼.
도축업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그것도 지난해 맞는데. 지난해 마이산 있잖아요. 그게. 마이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소도 유명하다고요. 아 그래요? 하긴 네. 그 고원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맞아. 그 감나무도 유명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보면 네. 소는 농사 짓는 곳에 누가 키웠어요? 없는 곳이 없잖아요. 아, 저희도 조상 있네. 지금 맞아. 저기 새정치연합 있는 정세균 우리 저기 동문 종친회장 요번에 갑자기 그 지난이거든요. 무진장 이거 지었고. 아니, 그래서- 대신에 네.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네. 중시조 그러니까 왜 고려문종 이후로 과거제 할 때 과거 급제를 하려면 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중시조가 대부분 보면 거기서 시작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집안이. 왜냐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다음에 본관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본관을 보면 네. 이게 이제 본관을 따지기 시작한 게 고려 후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려 후기요? 네. 네. 본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과 시를 나눌 때 네. 지역이잖아요. 지역.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이나 선조가 살던 지역을 따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왜 공주에서 저기 시집 온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공주댁. 공주댁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그런 태코를 이제 식으로. 지명으로 이제 네. 붙이죠. 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걸 그 시로 삼았던 거예요. 시. 그러니까 거주지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본관. 시였는데 네. 이게 성과 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면서. 구별이 없어지면서 네. 자기가 낳았던 그러니까 자기 선조나 이런 사람이 낳았던 지역을 본관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본관. 네.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왕하나? 본관. 이게 공간을 이제 성시가 합쳐지고. 그럼 공간을 지역을 가지고 말하는 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무슨 그렇죠. 예. 다 성시에 그 이제 무슨 그럼 뭐 하동- 온 지역을 동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만약에 보통은 진안에서 어디 왔으면 출신이야? 뭐 이러면 왜. 진안. 본관이 진안.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보통 보면 식으로. 자기 선조가 온 지역을 많이 말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같다면 의성이잖아요, 본관이. 그럼 의성.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의성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옛날에 또 이렇게 모여서 많이 살았으니까. 집성촌이라고 네. 하죠.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요? 고려 후기 때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네. 고려 후기 때는 어떻습니까? 몽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네네. 아. 평안도 이북은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나라가 이제 직할 통치를 하니까. 네. 그렇죠. 천령 근데 그 그때부터 밑에. 본관이 그러니까 중요해지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본관이 대부분 다 평안남도 그렇지, 이남이에요. 그렇지. 아. 위쪽은 없죠. 사실. 네,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없잖아요, 사실. 뭐 신의주 김씨 뭐 이런 건 그치,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저기 황해도까지 네, 이제 네, 강원도 네. 여기까지는 아. 있는데 그 거기까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 후기에 그게 만들- 본관이 중요해지면서 또 이제 부랴부랴 본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몽고 지배에 있던 데까지는 뭐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몽고 있는 데서 올 수가 없으니까. 천령 일단. 밑이죠. 그죠? 아.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거의 모든 본관들은 이제 그 아래쪽이다. 네, 평안도 아, 이남이다 그래요? 이렇게 아. 보시면 되고요. 야 정말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려 초기까지는 성을 그렇게 중요시 안 했다는 거 아시죠?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예. 왜냐하면 성 없는 사람도 많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통일신라 말기에 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안 남아 있거든.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고려 시대나 이럴 때 들어오면 성을 바꿔버리거나. 그러니까 성 바꾸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체인지. 예. 예. 말을 와, 내가 해줬어요. 아 성체인지. 예. 그리고 아니면 태조 왕건이나 이런 고려 왕들이 계속 이제 성을 새롭게 내려주니까 예.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꿔주는 것도 있고. 또 신분도 세탁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음. 이제 고려 후기로 들어오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이제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성이 중요하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름의 종류가 많다는 건 아시죠? 이름의 종류요? 네. 이름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자도 있고. 그 뭐. 족보에 오르는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종명. 맞아요? 아니요. 이게 농담이에요. 아 족명. 관원상대 할 때 왜 그러니까 관명. 그러니까 그렇죠. 관명이죠. 관명이잖아요. 관명은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주는 거잖아요. 관명. 네. 성인식 노래 하나 또 나가잖아요 여기서. 난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중요하죠. 네. 관명, 그래서 그 관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명, 아이 어릴 때 이름. 아명. 아명은 어떻게 짓는다? 아명은 막 부른다. 아, 험한 그렇죠. 얘기를 험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짓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유어로 우리나라 말로 짓는데 네. 한 4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천하게 짓는다 일단. 그래야지 오래 산다는 네. 그런 네. 점 때문에. 그래서 개똥이 새똥이 뭐 이런 식으로 양반이라도. 네, 네. 네, 그렇죠. 똥자 이름을 냈는데. 아니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를. 아니면 오래 살라고 바우 같은 걸 넣는데 바위. 바위 아. 바우. 바위는 오래 그거니까. 그런 걸 넣기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집안의 어른이 가령 회갑이나 이런 식으로 갑 그거에 들어갔다. 그럼 갑이나 또갑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대요. 또갑이. 예. 갑은 또갑이. 60년이니까 그러니까 또갑이. 저희 친척들 중에 또갑이 형인가 형님 계시요 또갑이? 아명이요? 그분 사고 많이 치셨죠? 또가비 형. 네, 또갑이라는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늦게 얻거나 이러면 끝봉이 이런 그런 끝봉이. 이름을 많이 넣었답니다. 끝봉이. 네. 그러니까 그 아까 형이 또가비. 형. 또갑이. 또갑이.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어난 해 회갑이나 이런 게 겹치면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 또갑이 하니까 120살 살아라 이 말이네요. 또갑인데. 또갑이. 또가비 형. 네. 또갑이 귀엽다. 그렇죠. 그런 이름들을 아명으로 이제 짓고 태어나서부터 이제 짓는 게 아명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족보 올라갈 성인식 때? 치르면서 관명. 2가지를 얻죠 주로. 관명 하나 얻고요. 네. 그다음에 왜 그날 성인식 할 때 왜 집안의 어른이 와서 뭐 하나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다? 호? 아니죠. 자. 호는 아직 안 들어가죠. 자. 자. 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를 많이 30cm 자. 아, 왕하나 그냥 자요. 자야겠다. 아, 그러니까 관명과 자는 같은 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주로 아, 이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까 네.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여기 뭔가 스펠 주술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저주를 하면 이 사람이 죽고 안 좋다 이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통성명을 하자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낯선 사람 만나고 우리 통성명합시다 할 때 그게 아주 내가 너에 대해 모든 걸 오픈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름 그냥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요. 어디 왕가요? 막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쵸, 말이 이름을 안 하고.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통성명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 대신에 지금 자라든지 아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 의미가 통성명 할 때는 그러면 그 관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통성명할 글쎄요. 때는 그 이름을 뭐, 알려주는데 그 네. 이후로는 안 쓰죠. 아, 그때 알려주는 건 어쨌든 관명, 내 네. 그 족보에 올라간 이름을 네. 알려주고 대신 서로 부를 때는 그냥 자. 김씨. 뭐 과거 그러니까 김씨. 공문서나 이런 데는 이제 이름을 넣겠죠. 어이 정씨. 네. 그러니까 보통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이제 조금 해서 성 붙여갖고 김공, 이공 아, 그죠? 그런 식으로 서로 그렇죠. 존대해서 많이 불렀죠. 김공, 이공. 특히 왜 조상의 이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4대조 조상이 이름은 그쵸. 특히 안 썼대요. 옛날에 일반 양반가에서도 아, 그걸- 조상 이름 중에 나온 게 있으면 그냥 어른의 이름을 휘라고 하잖아요. 휘. 그래서 피한다는 그걸 거죠. 피휘라고. 기위로. 네. 기위. 기휘. 아. 예, 예. 그리고 요즘 예전에 왕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종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한자밖에 안 썼잖아요. 이도 뭐 네. 이산. 이산. 그 이유가 그 임금의 이름을 두 자로 써버리면 다 못 바꿔야 쓰는-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못 이름들을. 쓰는 이름 너무 그래서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상한 이름을 써가지고 이 임금의 이름을 쓰면 사람들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자로. 예, 예전에 중국도 그랬고 사회주의 사회도 그 항상 그 예를 들어 그 최고 지도자 최고 존회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바꿔서는. 아 그리고 연산군 때는 김처선이라고 왜 그 내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연산군한테 왜 가난하다가 죽잖아요. 네. 그래서 처선이라는 이름을 공문서에서 싹 다 다 지우라고 했어요. 또 처선이라는 이름이 듣기 들어가면. 싫다고. 아니 그러면 그 다른 처선들도 다 지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하여튼, 처선 예. 그 한자가 들어간 건 다 지워야 돼요. 참나. 옛날에는 그만큼 왕의 힘도 셌다는 거죠. 뭐. 처선이. 그럼 관명은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안의 어른이 집안의 지어주겠죠. 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 학렬도 있고 그걸 네. 해가지고 맞춰가 짓겠죠. 뭐 요번에는 그 무슨 자 학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학렬 맞춰가지고 보통 짓기도 하고. 음양오행에 따라서 왜 수목, 그게 돌아가죠. 금토, 그거 월 들어가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숫자를 하거나 네, 맞습니다. 12간지 중에 가지고 아. 하거나 이렇게 한대요. 저도 지금 족보 올라간 이름하고 제 이름 다르거든요. 족보에는 아. 제가 이름이 그 숫자로 올라가거든요. 숫자로요? 성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13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물 삼수변의 숫자 해가지고. 그 왕하나 오늘 컨셉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완전 무식으로 가는 일자 무식 가는 거예요? 아 일자 저는 네. 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도 한결이. 저도 아. 네. 그래서 헤엄 칠정자를 쓴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름에 여기는
그걸 했고 네. 저는 이제 이름에 그걸 한결을 안 넣었으니까 이제 족보 올라갈 때 이름은 한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제 족보상 이름은 영욱입니다. 아, 그래요? 예. 9구자에 왜 날일자 쓰는 그 욱자 있죠. 아. 우길승천하다 할 때. 네. 얼마나 우길승천이요? 네, 그거 할 때 욱자. 더 우국자, 더 우국자. 아, 우길승천 또 나왔네. 진짜 그 이름 전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저는 우기스이터넥 무기래요. 정말 그 얘기하실 줄 몰랐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다못해 뭐 고영욱의 우기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화나진 않았을 건데. 고영욱 저지. 그 이 정도까지 화나진 저지. 않았을 건데 우길승천은 안 됩니다 아, 진짜. 웃겨. 70주년 강복절도 다가오는데. 근데 관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제가 요즘에 또 중국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안 만났어요? 그죠. 관명이 되게 비싸요. 중국은. 어? 관명이 뭐냐면요. 아빠 어디가가 중국으로 수출됐잖아요. 네. 근데 그 광고 수익이 6천억인가 그랬다고 해요. 어? 네.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에서. 광고 수입이. 네, 아. 중국에서. 그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아빠 어디가 시즌 1이 대박이 나고 규모가 아빠 어디가 시즌 2를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붙은 광고비가 6천억인가 했다고 중국판?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국은요 방송 프로그램 앞에 회사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아 삼성의 아빠 어디가? 삼싱 떡국열차, 예 이런 식으로. 예. 한국 야구르트 떡국열차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관명이라고 해요. 아니 무슨 프로야구하고 똑같네. 네. 어. 네, 그래서 프로그램 앞에 이름이 붙잖아요. 네. 그 회사명이 그걸 관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관명을 따내려고 엄청 큰 회사에서 이렇게 돈 요구가 많이 많고, 내고. 예, 그리고 또 그 값이 잘 되는 프로그램마다 돈이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왜냐면 회사 그 프로그램 이름을 말할 때마다 계속 말해요. 중국은 뭐 한국 안에서도? 야구르트, 네 한국 야구르트 떡국열차입니다. 뭐 프로그램 안에서도 네네 그리고 한국 야구르트의 도움을 받은 떡국열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 비싼 거죠. 그거를 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명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제가 있으니까 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인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BS 토요일 저녁 10시 반 세계인에서도 이런 내용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왜 아까 네. 했지만 뭐 공주에서 온 시집 온 사람은 공주 공주 때 때. 네. 태코를 얻잖아요. 네. 그 태코가 음.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도 주어진답니다. 오. 그래서 공주 아줌마 하면 공주 공주,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부산댁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남편은 부산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엔 그랬대요. 아 그럼 그 아줌마한테 부르는 그것이 남편의 그것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이제 못 바꾸는 거죠. 이 태코는. 그러니까 태코는 남자에게도 주어졌다. 왜 웃어요? 난 웃겨서요. 그러니까 공주 아저씨. 공주 아저씨. 그럼 공주 아저씨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직계 가족들은 여전히 자를 쓰는데요. 자를 네. 부르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데 외부인과 얘기를 할 때는 태코를 쓰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 옛날에 그 가족들끼리는 뭘로 부르나요? 그러면 대체로 아명으로 많이 하나요? 글쎄요. 가족들끼리는 근데 그때는 이보, 공직사람. 부인 뭐 이런 뭘 게 있죠. 불러요? 야. 에이, 그렇게 하면 안 양반은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어이. 하면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 영진아 이렇게 이제 예를 좀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 이러면 안 돼요? 아이는 왜 아명을 부르거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명을 부르고. 네, 아니면 자를 불렀겠죠. 자가 있으니까. 근데 애가 이제 커서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네. 되는 거예요. 이름은 아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아명 아니면 그냥 나중에 자 이런 거를 아니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는 둘째야 뭐 셋째 하듯이 그런 이제 아들. 순서대로 했었고. 아들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들. 둘째. 그렇게 집안에서.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요. 왜 서양이나 이런 일본 같으면 네. 그냥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죠. 아. 일본에서 왜 태랑 그치. 하잖아요. 태랑. 그게 첫째 아들을 할 때 네, 태랑이거든요. 네. 둘째 아들은 차랑이에요. 차랑. 아. 지로. 사내아이랑자를 붙이는데 어쨌든 그건 지로라고 하거든요. 지로. 예. 그 셋째 이치로. 아들은 이지로는 아닌가요? 그럼? 이찌가 이제 첫째. 예, 이치로도 되죠. 예. 셋째 아들. 셋째는 삼랑이거든요. 이게 사부로라고요. 오해 겐자부로 있잖아요. 왜? 겐자부로 할 때. 사부로. 겐자부로가 건삼랑이에요. 건삼랑. 이찐이 상그가 사부로지. 이찐이 상. 겐자부로가 네. 사부로예요. 사부로니까 그러니까 삼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가 성이잖아요. 네. 겐자부로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찐이 상. 그러니까 구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집안에도 셋째 아들, 저 집안은 셋째 아들이면 다 사부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사부로가 힘든 이제 싫어지니까 요 앞에 한자를 더 넣어주는 게
그러니까 세울권자 이렇게 겐잡으로. 아. 겐사부로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연음 법칙에서 겐자부로가 되거든요. 테랑이는 일본 이름이 뭐예요? 타로. 타로. 그래서 타로 카드? 킨타로 뭐 이런 김씨 같은 킨타로. 어, 예쁜데 근데 타로? 긴타로. 왜 저기 왜 그 만화책 있잖아요. 저 김태랑이라고 일본 만화 모르세요? 몰라. 그 유명한 만화 있어요. 그 원래 현대판 이름은 무협지. 긴타로예요. 긴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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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랑이. 보이즈미 준이치로 네. 일렁이에요. 준이치로. 그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 이치니까 있지, 일랑. 아, 이씨, 네. 일랑도 있구나. 지로가 둘째. 네. 이치. 태랑도 있고 일랑도 네, 첫째 아들. 네, 네. 아. 신기하다. 진짜 성의 없었네. 지금도 그렇게 짓는 아니 거죠? 지금도 뭐 그냥 무식하잖아 걔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 이렇게- 우리도 있잖아요. 1남이, 2남이, 3남이. 1남이 지금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잘 안 짓죠. 그쵸. 요즘 1남이는 잘 없네. 어. 예전에 많았잖아 우리도. 1남이. 박일남. 아 맞다. 박일남. 박일남 있었구나. 소설가 최일남. 뭐. 아, 그래요. 있네요. 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 예, 뭐 일수기, 이수기, 삼수기. 근데 미국이나 뭐 서양에서는 아버지 이름 그대로 가는 게 주니어,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죠. 조지 부시. 그죠. 네, 그렇죠. 조지 부시. 부시 이런 것들. 아버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양반 정도가 되면 다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결혼까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학식이 뛰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뭘 얻겠습니까? 호호호. 호를 얻죠. 여자는요. 여자는 부인. 당자를 얻죠. 당호를 얻죠. 당호. 그러니까 부인. 네, 그러니까. 왜? 당. 신사임당. 아. 그러니까 네. 의유당 뭐 이런 그렇죠. 거 하죠. 의유당. 신사임당 이런 식으로 네. 당호를 얻는 무가당, 거죠. 김씨 무가당. 뭐 무가당? 그거였죠. 아, 무가당 정말. 김씨. 무가당의 반대는 뭐게요? 유가당.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냥 가당 아니야? 유가당이잖아요. 그런 거. 유가당이라고 하던데. 과당. 가당 그냥 그렇게 이제 여성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여성분이 무슨 학식이 높거나 이런 경우 아니 그 신사임당 같은 사람은 학식이 높잖아요. 오유당 김씨 관복 유람일 아, 그런 경우 이제 당호를 주. 그러니까 그걸 여자 당호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여자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전 사실 여자이고 싶어요. 정말. 저질. 뭐래도 저질이야. 자 그래서 이제 호는 네. 네. 남이 지어줄 때는 화려하게, 오. 자기가 스스로 지을 때는 굉장히 소박하고 낮추어서 이렇게. 그럼 남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보통 선배가 지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죠? 보통 하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긴 뭐 자기가 네.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씩 지어보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알짜? 저는 아니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호가 있었어요. 뭐예요? 아 제가 네. 감수였어요. 왜요? 제 친구들 호도 들어보세요. 네네네네. 제 또 하나 친구는 율화. 율화. 이제 율화는 밤의 밤꽃이잖아요. 꽃. 밤꽃 아니에요? 밤꽃? 맞아요. 밤꽃 냄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한 거지. 저질. 제 친구는 그래서 율화가 있었고 네. 저는 감수였어요. 간물? 감수는 뭐예요? 그 단물 빼먹고 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꿀물의 뜻이었는데 아. 꿀물. 원래 이제 밀수 뭐 이랬어야 되는데 밀수. 그보다 이제 감수가 좋겠다. 여자한테 잘해주는구나. 가문이설로. 와. 꿀물이 그런 뜻이에요? 꿀물? 어.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른바 역 앞에 팔던 네. 그 길거리에서 팔던 이제 레드북이 좀 있었어요. 빨간 책. 그 책 이제 소설이죠. 어. 일본 주인공들 예를 들면 뭐 네네. 뭐로 나오는 뭐 그런 애들 나오는 무슨 꼬 나오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꿀물이라는 감수가? 말이랑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감수를 할 생각했어. 미안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아명, 그다음에 관명, 그다음에 자. 자, 호, 호. 그다음에 호. 네, 그다음에 이제 당. 이거는 이제 여자 당호. 태코 있고요. 태코. 태코. 네. 여자는 이제 당호를 받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죽고 나면 시호를 받죠. 아, 그렇죠. 죽은 시오. 이름 씨. 시호는 왕들만 받는 건 아니군요. 아니죠. 죽고 나서 뭐. 예, 충무공도 시호잖아요. 충무. 물론 그거는 왕이 내리죠.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죠. 위에서 시호는요? 내려줘야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큰 일을 해야 되네. 그렇죠. 시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이제 나라에 공헌을 한 거죠. 충무공. 하긴 뭐 기생은 기명도 있고 스님은 법명도 있고 그죠? 예. 이름 다양하게. 이름이 좀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필요. 충청의 아들이니까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예. 우리가 충자 하나의 어때요? 이름으로 충자.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청의 우리는 아들. 정충자 씨. 충자. 아니 충자는 네. 조금 좀 여자인 같네. 호에 가깝고요. 네. 무슨 공자를 넣어줘.
충자공? 괜찮죠? 충청의 아들. 충자공. 네, 충자. 이거 충자공 하면 꼭 이거 시호 같은데 그게 시호. 죽은 다음에 하는 거라면서요. 그거는. 그러니까 호를 붙이자는 게 아니고 시호를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름을 여러 개. 이름을 좀 이름을 여러 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휘호 생전에 사회 그럼 휘호를 딱 충자공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우리가 너무 네. 태어나서 등록하는 주민등록증 이름으로 그러니까 70년, 80년, 100년을 쓴다는 거는 그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그러니까 노력하자고요.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이름도 많아질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왜 아롱이 같은 이름들은 나중에 한 40만 넘어가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예명을 하듯이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보면 이름을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네. 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몇십 년 가는 것보다는 이런 거 사실 좋은 것 요즘 같아요. 보면 아트 하는 분들도 호를 가지고 있어요. 아타는 분들이요? 호를 가지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타는 뭐 미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고은 선생님 호가 뭐 있던 것 같은데. 워낙 호가 많아가지고. 네. 너무잖아요. 너무. 너무 고운. 진짜? 본래 아니죠? 이제 필명이 고은이죠. 고은태고 본래 이제 본명은 고은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아트 하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네. 이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리는 이름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저 봐요. 되게 많잖아요. 왕하나, 왕하나, 왕세나. 나도 봐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정용진, 정형진, 영진. 정영진, 정연진, 정형진, 뭐 정용진. 맞네. 섭섭합니다. 만족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떡국열차 이름으로 알아본 재미있는 우리 역사였고요. 네. 저희 3교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